미국 동부의 한 명문 사립학교, 가을 학기가 시작되는 첫날이었습니다. 단풍잎이 노랗게 물든 캠퍼스에는 새 학기의 설렘이 가득했죠. 하지만 교실 한쪽 구석에 앉은 한 아이의 표정은 그 설렘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어요. 윤우라는 이름을 가진 16살 소년이었습니다. 검은 머리에 단정한 교복 차림,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떠들썩하게 여름휴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윤우는 혼자만의 시간 속에 잠겨 있었죠. 또 아시아 애 하나 왔네. 교실 뒤편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 윤우의 귀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윤우는 이미 익숙해진 소리였기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한국의 고아원에서 자란 그에게는 무시와 편견이 낯선 일이 아니었거든요. 윤우는 특별한 배경을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한국의 한 고아원에서 자라났지만 뛰어난 학업 성취로 인해 국제교육재단의 장학금을 받아 이 학교에 오게 된 거죠.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학교 관계자들 뿐이었어요. 아이들에게 윤우는 그저 영어가 서툰 외국인 전학생일 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우입니다. 자기소개 시간에 윤우가 어눌한 영어로 말했을 때 교실 곳곳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완벽하지 않은 발음과 어색한 억양이 아이들에게는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던 거죠. 점심시간이 되자 윤우는 혼자 구석진 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보내준 김치와 밥이 담긴 도시락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의 화려한 샐러드나 샌드위치와는 확연히 달라 보였죠. 몇몇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지만 누구도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윤우는 이런 상황이 익숙했습니다. 고아원에서도 그리고 한국의 학교에서도 늘 혼자였거든요. 하지만 그에게는 숫자와 공식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수학 문제를 풀 때만큼은 세상의 시선이나 편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수학 시간이 되자 미스 커리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백인 여성으로 이 학교에서 10여 년간 수학을 가르쳐 온 베테랑 교사였죠. 그런데 오늘 그녀의 표정에는 평소와 다른 기색이 엿보였어요. 오늘은 새로운 학생이 왔으니 간단한 문제부터 시작해보죠. 미스 커리의 시선이 윤우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윤우 맞나요? 나와서 이 문제 좀 풀어볼까요? 칠판에는 복잡한 2차방 정식이 적혀 있었어요. 미국 고등학교 상급반에서나 다루는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교실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죠. 다른 학생들도 이 문제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이 문제는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앞자리에 앉은 학생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스 커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윤우 학생이 한국에서 수학을 잘 배웠을 거라고 믿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벼운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시아 학생들은 수학을 잘한다고 하니까요. 교실 안의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동정의 눈빛으로, 누군가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윤우를 바라봤습니다. 윤우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감정의 변화가 없었죠. 미스 커리는 속으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아시아 학생이 이런 복잡한 문제를 풀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면 앞으로는 조용히 지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어려우면 못하겠다고 해도 돼요. 미스 커리가 가짜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하지만 윤우는 아무 말 없이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분필을 집어든 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 같았지만 곧 단단히 분필을 쥐었어요. 교실은 정적에 휩싸였고 모든 시선이 윤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윤우가 칠판 앞에 서자 교실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30명의 학생들과 미스 커리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윤우는 그 모든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듯 차분하게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문제는 복잡한 2차방 정식이었어요. 일반적인 해법으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어려운 문제였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만나면 최소 10분은 걸릴 법한 수준이었습니다. 윤우는 분필을 들고 천천히 숫자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주어진 식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뭔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윤우의 손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해 보이던 식들이 그의 손을 통해 점점 단순해져 갔어요. 일반적인 해법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죠. 윤우는 식의 패턴을 파악하고 그 안에 숨겨진 규칙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교실 뒤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왔어요. 몇몇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윤우의 풀이 과정을 따라가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윤우가 사용하는 방법이 교과서에서 배운 것과는 달랐거든요. 미스 커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우쭐했던 그녀의 얼굴에 당황의 기색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윤우가 쓰고 있는 수식들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 맞춘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칠판 위에서 윤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숫자를 적었어요. 답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죠.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어요. 윤우는 분필을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빛만큼은 조금 달라 보였어요.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안도감이라고 할까요? 확인해 보세요. 윤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어 발음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어요. 미스 커리가 계산기를 꺼내 윤우의 답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실 안의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지켜봤어요. 몇 초 후 미스 커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답이 정확했거든요. 맞습니다. 미스 커리가 겨우 목소리를 짜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윤우가 사용한 풀이 방법이었습니다. 그녀가 10여 년간 가르쳐온 방법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앞자리에 앉은 제이슨이라는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 방법이 맞는 건가요? 교과서에 나온 방식과 다른데요. 미스 커리는 당황한 채로 칠판을 다시 바라봤어요. 윤우가 쓴 수식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니 틀린 곳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존 방법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간단한 해법이었어요. 이건 미스 커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교사 경력이 10여 년인 그녀조차 윤우의 방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윤우는 자리로 돌아가기 전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계산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단 설명은 아직 부족합니다. 다음 발표 때 더 잘해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교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윤우의 겸손한 태도와 자신감 있는 모습이 묘한 대조를 이뤘거든요. 처음에 그를 비웃던 학생들의 표정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미스 커리가 겨우 말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윤우가 자리에 앉자 교실 곳곳에서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저애 정말 대단한데? 어떻게 저런 방법을 생각해낸 거지? 처음 본 풀이법이야. 수업이 끝난 후에도 몇몇 학생들이 윤우에게 다가왔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방금 전 문제풀이에 대해 물어봤어요. 윤우는 서툰 영어로나마 최선을 다해 설명해 줬습니다. 그날 오후 미스 커리는 교무실에서 혼자 윤우가 푼 문제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볼펜으로 여러 번 계산해봐도 윤우의 방법이 옳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일반적인 교육과정에서는 다루지 않는 고급 수학 개념을 활용한 것임을 깨달았죠. 그날 밤 미스 커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윤우가 보여준 풀이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결국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수학 관련 논문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의 검색 끝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윤우가 사용한 방법과 유사한 접근법을 다룬 논문이 있었던 거죠. 그것도 박사과정 학생들이나 연구할 법한 고급 내용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미스 커리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존슨 교장은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 윤우라는 학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미스 커리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존슨 교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미스 커리는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윤우가 보여준 놀라운 수학 실력과 그 독특한 풀이법에 대해서 말이죠. 그 학생의 배경을 알려드리죠. 존슨 교장이 파일을 꺼내며 말했어요. 윤우는 한국의 고아원에서 자란 특별한 학생입니다. 국제교육재단에서 그의 재능을 발견하고 장학금을 지원해 준 거죠. 파일에는 윤우의 과거 성적표와 추천서가 들어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수학 성적은 모두 만점이었고 고아원 원장의 추천서에는 특별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수의 흐름을 이해하는 특별한 눈을 가졌습니다. 교과서에 없는 방법으로도 문제를 해결하곤 해요. 세상이 이 아이를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스 커리는 그 글을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신이 어제 윤우에게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았거든요. 우리가 큰 실수를 했군요. 존슨 교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 학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날 오후 미국 수학학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경로로인지 윤우의 풀이법에 대한 소문이 퍼진 것 같았어요. 학회 관계자는 윤우의 방법을 직접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는 윤우에 대한 더 자세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고아원에 직접 연락을 취해 윤우의 과거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 거죠. 화상통화로 연결된 고아원 원장님은 나이든 여성이었어요. 윤우 이야기가 나오자 그녀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윤우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어요.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5살 때 이곳에 왔는데 처음부터 숫자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죠. 원장님은 윤우가 어린 시절부터 보여준 놀라운 수학적 재능에 대해 들려줬어요. 7살 때 이미 중학교 수학 문제를 풀었고 10살 때는 고등학교 과정을 혼자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윤우의 마음씨였어요. 원장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수학 숙제를 못할 때마다 조용히 도와줬거든요. 자신이 뛰어나다고 자랑하지도 않았고요. 존슨 교장은 화면 속 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우가 왜 그렇게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지 이해가 되었거든요. 이 아이를 미국으로 보내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원장님이 약간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우의 재능을 더 넓은 세상에서 펼쳐보라고 하고 싶었거든요. 통화가 끝난 후 존슨 교장은 교직원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습니다. 윤우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공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도와줄지 논의하기 위해서였어요. 우리 모두가 이 학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존슨 교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편견 때문에 놓칠 뻔한 재능이었죠. 미스 커리는 회의 내내 말이 없었어요.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거든요. 윤우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그때 한 교사가 제안했어요. 수학 경시 대회에 윤우를 참가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그 아이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교사들이 동의했습니다. 윤우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고 싶었거든요. 윤우가 참가한 주 단위 수학 경시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것도 2등과 엄청난 점수 차이로 말이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 수학협회에서 직접 연락이 왔어요. 윤우 학생을 특별 강연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수학협회 관계자가 전화로 말했어요. 그 독특한 풀이법을 다른 수학자들과 공유했으면 해서요. 존슨 교장은 윤우에게 이 제안을 전했습니다. 윤우는 잠시 고민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보겠습니다. 윤우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강연 날이 되자 대학교 강당에는 수많은 수학자들과 교수들이 모여들었어요. 고등학생이 수학학회에서 강연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윤우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처음에는 떨리는 것 같았지만 칠판 앞에 서자 표정이 달라졌어요. 마치 가장 편안한 곳에 있는 것 같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윤우입니다. 서툰 영어였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수학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우는 칠판에 복잡한 방정식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차근차근 자신만의 해법을 설명해 나갔습니다. 영어가 완벽하지 않을 때는 수식으로 표현했고, 때로는 간단한 그림으로 개념을 설명했어요. 강당 안의 수학자들이 점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우가 보여주는 방법이 기존 이론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는 혁신적인 것이었거든요. 이 방법의 핵심은 패턴을 찾는 것입니다. 윤우가 말했어요. 모든 숫자에는 숨겨진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찾으면 복잡한 문제도 단순해집니다. 강연이 끝나자 전체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한 명씩, 두 명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죠. 한 유명한 수학 교수가 일어나 질문했어요. 이런 방법을 어디서 배웠나요? 윤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혼자 공부하면서 발견했어요. 책에서 본 방법들이 어려워서 더 쉬운 방법을 찾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강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윤우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존경과 감탄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윤우의 강연 이후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그를 무시했던 학생들이 이제는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복도에서 만나면 친근하게 손을 흔들어주곤 했죠. 미스 커리는 용기를 내어 윤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윤우, 선생님이 사과하고 싶어요. 처음에 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윤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선생님. 저도 영어가 서툴러서 오해받을 만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미스 커리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정말 미안해. 그날부터 미스 커리는 윤우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특별한 재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개별 지도를 해주었고 각종 수학 대회 정보도 제공해줬어요. 졸업식이 다가왔습니다. 윤우는 최우등상을 받게 되었고 여러 명문 대학에서 전액 장학금 제안을 받았어요. 하지만 정작 윤우 본인은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졸업식 당일 마크라는 친구가 윤우에게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윤우를 무시했던 학생 중 하나였지만 지금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된 아이였죠. 윤우, 궁금한 게 있어. 마크가 말했어요. 넌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어? 다른 사람들이 무시해도 포기하지 않았잖아. 윤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수식은 사람을 무시하지 않으니까요. 그 말을 들은 마크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우가 왜 그렇게 수학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었거든요. 졸업식이 끝난 후 윤우는 한국의 고아원에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원장님과 선생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겠다고 약속했어요. 미국에서의 고등학교 생활이 끝났지만 윤우의 이야기는 계속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명문대학에 진학해서 더 깊이 있는 수학 연구를 하게 될 거였고, 언젠가는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윤우는 교실을 둘러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두려움과 외로움은 이제 추억이 되었어요. 그 자리에는 성장과 깨달음, 그리고 진정한 우정이 자리 잡고 있었죠. 고마웠어, 모든 게. 윤우가 빈 교실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한국어로 쓰인 작은 메모가 놓여 있었어요. 세상의 편견보다 진실이 더 강하다는 문장이 단정한 글씨로 적혀 있었죠. 이것은 윤우가 이곳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학교를 떠나며 윤우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으로 나아갈 길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의 손에는 대학 입학 허가서가 들려 있었고 가슴에는 더 큰 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윤우는 세계적인 수학자가 되어 다시 이 학교를 방문했어요. 그때 그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만의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그 재능을 숨기지 마세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날 강연을 들은 학생들 중에는 윤우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 아이들은 윤우의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죠. 미스 커리는 그 강연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가르친 학생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한 것이 자랑스러웠고, 동시에 처음 만났을 때의 자신의 편견이 부끄러웠거든요. 윤우의 이야기는 그 학교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전학생들이 차별받을 때마다 선생님들은 윤우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겉모습이나 출신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그 교실 칠판 한쪽 구석에는 지금도 작은 글씨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수식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윤우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고 그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기억해야 할 소중한 가르침이었습니다.